안녕하세요. 양의 주식 할기 구현 CF입니다. 바이젠셀 빠른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일반 기업처럼 매출이 늘었나 이익이 났나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바이젠셀은 아직 약을 대량으로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포 치료제 후보를 실제 허가와 매출로 바꾸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쓰고 보유 현금으로 시간을 버티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바이젠셀 재무제표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신약 허가 전까지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버티는 시간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매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분기 바이젠셀 매출은 약 3.29억 원이고요. 전년 동기에는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드디어 매출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출의 크기가 아니라 매출의 성격입니다. 이 3.29억 원의 매출의 대부분은 핵심 신약 제품 매출이 아닙니다. 기타 상품 매출이 대부분이고 위탁 생산이나 위탁 개발 생산 매출은 아주 작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이젠셀이 개발 중인 핵심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매출은 아직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숫자는 매출 원가입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이 3.29억 원인데 매출 원가는 3.13억 원입니다. 100원을 팔면 원가가 약 99원 들어간 구조입니다. 그러면 매출에서 직접 원가를 빼고 남은 돈, 즉 매출 총이익은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바로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이 회사는 무엇에 돈을 쓰고 있나? 답은 연구 개발비입니다. 2026년 1분기 바이젠셀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약 28.5억 원입니다. 그중 경산 연구 개발비가 약 21.8억 원이고요. 즉 회사 운영비의 대부분이 연구 개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이젠셀이 아직 영업 조직을 키워서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후보 물질을 허가와 기술 이전 단계까지 끌고 가기 위해 돈을 쓰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영업 손실도 꽤나 큽니다. 2026년 1분기 영업 손실은 약 28.4억 원이고요. 매출 총이익은 0.15억 원인데 연구 개발비와 운영비가 28억 원 넘게 들어가니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기업에서 적자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적자가 미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적자인가입니다. 바이젠셀의 핵심 파이프라인은 VT, EBB, N입니다. 이 치료제 후보는 NK T세포 림프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회사는 조건부 품목 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품목 허가는 쉽게 말해 일정 조건을 붙여 먼저 시장 진입을 허용받는 허가입니다. 바이오 기업에게는 연구 개발 단계에서 상업화 단계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문턱입니다. 여기서 보령과의 계약이 더 중요해집니다. 바이젠셀은 VT, EBB 관련해서 보령과 공동투자 및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조건부 제조 판매 품목 허가를 받으면 마일스톤, 즉 단계별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VT, EBB, N 허가는 단순한 임상 뉴스가 아닙니다. 그 허가가 실제로 진행되면 매출, 현금 흐름, 상업화, 신뢰도가 동시에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숫자는 냉정합니다. 2025년에 회사가 기대했던 제품 매출과 기술료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임상 일정 지연으로 제품 출시가 미뤄졌고 기술 이전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젠셀의 재무제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 스토리는 살아있지만 아직 매출로 검증되진 않았다. 이제 현금을 보겠습니다. 바이오 기업에서 현금은 생존 시간입니다. 바이젠셀은 2026년 1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과 단기 금융자산을 합쳐 약 314.5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당장 유동성 위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채도 크지 않습니다. 장기 차입금은 약 74억 원이고 현금성 자산과 비교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금 잔고가 아니라 현금이 줄어드는 속도입니다. 2026년 1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약 마이너스 20.5억 원입니다. 즉 본업에서는 현금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큰 폭의 마이너스였습니다. 회사가 연구 개발비와 운영비를 쓰면서 보유 현금을 계속 소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이젠셀을 볼 때는 현금이 아직 많다 해서 끝내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 이것입니다. 현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허가와 매출 검증 속도가 더 빠른가? 그리고 또 하나 봐야 할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GMP 설비입니다. GMP 설비는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엄격한 생산 시설입니다. 세포 치료제는 아무 공장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설비는 향후 상업화 단계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약 160.7억 원으로 총 자산의 약 32%입니다. 바이오 기업 치고 유형 자산 비중이 꽤 큽니다. 이 설비가 VT, EBB, N 상업 생산이나 위탁 생산 매출로 이어지면 좋은 자산이 되는데 하지만 아직 매출이 작고 감가상각비만 발생한다면 이 설비는 돈을 버는 자산이 아니라 고정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젠셀의 GMP 설비는 지금 돈 버는 공장이라기보다 상업화, 대기 자산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을 보겠습니다. 바이젠셀은 부채가 크진 않지만 자본의 질은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2026년 1분기 말 자본 총계는 약 411억 원인데 결손금은 약 1209억 원입니다. 결손금은 과거부터 쌓인 누적 적자입니다. 즉 이 회사의 자본은 이익이 쌓여 만들어진
만들어진 자본이라기보다 과거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이 누적 손실을 버티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회사는 매출과 현금 흐름이 늦어질수록 다시 외부 자금 조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외부 자금 조달이 주식 발행으로 이어지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는 희석될 수 있습니다. 바이젠셀의 핵심은 매출 3억 원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매출이 아직 핵심 치료제 매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영업 손실 28억 원이 아닙니다. 그 손실이 VT, EBB, N 허가와 차세대 파이프라인 가치로 바뀔 수 있느냐입니다. 핵심은 현금 314억 원도 아니고요. 그 현금의 줄어드는 속도보다 허가, 마일스톤, 제부 매출이 더 빨리 따라오는가입니다. 앞으로 바이젠셀을 볼 때는 5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VT, EBB, N 조건부 품목 허가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둘째, 고령 마일스톤이 실제 현금으로 들어오는지, 셋째, 매출이 기타 상품 매출에서 제품 매출이나 기술 매출로 바뀌는지, 넷째, GMP 설비가 감가상각 부담이 아니라 매출 총이익을 만드는 자산으로 바뀌는지, 다섯째, 추가적인 주식 발행 없이 다음 허가 이벤트까지 버틸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바이젠셀은 지금 완성된 현금 창출형 바이오 기업이라기보다 VT, EBB, N 허가와 세포 치료제 생산품 인프라를 통해 기술 플랫폼인 실제 매출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증명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좋아지면 바이젠셀은 단순히 임상 바이오텍이 아니라 세포 치료제 상업화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가가 지연되고 매출이 계속 저마진 상품 매출에 머무고 현금 소모가 이어진다면 강한 기술 스토리와 GMP 자산을 갖고도 현금 소모와 희석 리스크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이젠셀은 매출이 생겼느냐보다 그 매출이 신약 상업화로 가는 첫 신호인지 확인해야 하는 회사입니다. 이상 후딱 재무제표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재무제표 분석 기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